중고등학생들은 수학 포기자가 제일 많아요. 포자 많죠. 그래서 이 수포자를 막고 그리고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 화면 공개해 주세요. 지그재그로 자, 난이도별 지그재그로 공략하라. 지그재그. 지그재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1단원 가장 뭐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어려운 거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어렵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1단원에서 A, 뭐 B까지 올라간 다음에 C를 못 넘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원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게 돼요. 맞아요. 저희 때는 정석 같다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정석을 보면은 한 여기 앞부분 한 15자까지는 까매요. 그렇죠. 집합만. 나머지는 하얘요. 그래서 모든 수포자들이 집합은 제일 잘해요. 집합 기가 막히지. 정석 맨 앞에 집합 나오고. 집합 한 10번씩 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그재그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계속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A 스텝 먼저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어렵지가 않죠. 단원에 A를 네. 이거는 완벽하게 A 스텝을 완전히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B 스텝 올라가는데 어렵다 그러면 A 스텝, 그 B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고 A 스텝을 다시 봐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완전히 머릿속에 잡히겠죠? 그러네요. 그걸 한 2번, 3번 반복하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B를 딱 풀어보면요. 확실히 문제가 잘 풀려요. 아니 그러면 교과서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네. 지그재그로. 1페이지 A에 1단원 A, 2페이지 2단원 A 이렇게. 근데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뛰어나고 내가 처음에 여기 몰입해가지고 깊이 있게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뭉쳐져 있고 고난도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나을 텐데 이렇게 수포자 잘 이해가 안 되고 처음 이제 접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좀 단계별로 타고 가는 게.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알면 뭐합니까? 이게 보면 1장의 A에 보면 A라는 게 하나의 소의 제목이 아니라 1단계에 있는 개괄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개괄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3장에 있는 개괄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하라. 목차부터 다 알고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수학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까? 따로 100점 맞는 비결이 또 있죠. 있어요? 네. 어떻게 비결이 뭐냐면 교과서 있잖아요. 그 통째로 외우면 돼요. 되게 어렵다. 그 통째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이 암기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맞아, 이거 진짜 맞는 수학을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오히려 안 외우려고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아니 이유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장에 안 그러니까 넘어가지. 외워놓으면 이해가 돼요. 일단 그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외운다는 게 비결이 있어요. 목차예요. 목차가 그 책을 딱 펼치면요. 몇 장이나 되는지 아세요? 뭐 한 2장 되지 않아요? 2쪽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니, 사실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적용이 돼요. 뭐냐면 공부를 저는 지금도 그런데 공부할 때 일단 목차를 외우고 시작해요. 목차를 왜냐면 이게 뼈대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요약을 계속하면 결국 목차가 남아요. 나 목차를 항상 찢어서 버렸네. 목차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목차가 필요가 없었지. 그게 저는 심지어 더 촘촘하게, 더 소단원, 목차 거기에 아주 촘촘하게 넣었거든요. 개념명까지 적어서 아주 촘촘하게 만든 다음에 항상 이걸 들고 나면서 물론 외웠고 이게 지금 전체 내용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항상 확인했어요. 그러면 일단 단원별로 헷갈리지도 않고요. 이게 흐름이 딱 잡혀있는 잡혀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차만 외우면은 됩니까?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말해보거나 아니면 써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로 교과서를 안 보고 그냥 내가 목차 얘기. 빈손으로 여기 칠판에다 그냥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쓰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참고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참고서를 딸딸 외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럼 참고서도 확실히 많잖아.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서 좀 고르는 법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참고서가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전 7대3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7대 3. 7대 4이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이렇게 매니지먼트랑 이제 연기자들이 다닐 때 7대 3 정도 하거든요. 37대. 스토리텔링이 강하시죠. 돈하고 관련된 쪽에 특별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집을 열었을 때 아는 문제가 한 7문제는 자신감,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확인한 거고 3 정도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를 확인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모르는 걸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풀었는데 3시간 동안 열심히 풀었거든요. 그런데 100문제를 풀어가지고 2문제 틀렸어요. 얘는 공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걸 확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짓한 거죠, 허짓. 100문제 중에
30개는 몰라야 되네요. 30개는 힘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참고서를 고르는 게 자기한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지고 다음번에 풀 때 안 틀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또 거의 다 풀었어. 그 문제집 난이도 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어 외울 때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프죠. 안 풀리는 문제 풀 때 머리 아프죠. 이때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가 편안한 상태는 쉬고 있는 거거든요. 운동할 때도 숨이 차면 운동된 거고 무거운 거 들 때 운동되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약간 머리가 아픈 거를 계속 유지하면 그만큼 공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모두 가다! 혼자가 아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뭘또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이 맞아.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